네, 오늘 개장 전 동시효과 구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알아볼 텐데요. 현재 일단 선물, 나스닥 S&P 500 선물은 소폭 상승입니다. 거의 보합권이고요. 간만 미국장 하락했던 데 반해서 코스피가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8% 오름세로 2377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고요. 3거래일 만에 반등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오늘장 0.34%의 하락, 709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동시효과 구간 먼저 목표 주가 도달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 두 가지 종목이 목표 주가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12월 21일에 GMBS 엔지니어링 이 종목이 20% 수익률이 나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월 3일에 에어부산 이 종목이 33% 목표 수익률 도달하는 또 쾌거를 안았습니다. 자, 먼저 GMBS 엔지니어링부터 리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급등을 했고 차트 보시면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졌는데 당분간은 조금 주가 좀 쉬어갈 것이거나 아니면 조금 하락할 것으로 봐가지고 일단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2차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에 다시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좀 나오면은 다시 재추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생산할 때 오염물질 나오는 걸 정화시키는 장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일단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차익 실현 그리고 다음 공략 시에 또 한번 동시효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33%인데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역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죠. 모든 LCC들이 다 그런데 어제 에어부산이 좀 유독 좀 강했어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목표가를 4,300원으로 제시를 하고요. 최근에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 후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지금 일본으로 급속하게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로는 10명 중에 관광객 중 4명 정도는 한국인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혜는 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율과 최근에 유가가 안정되고 있어가지고, 수익성도 같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2차적으로 목표가는 4,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항공권 판매량이 폭증하게 되면서 지난 노제팬 운동이 있었던 2018년도 당시보다 뛰어넘은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여행 많이 가고 계시네요. 네, 여행, 보복, 소비 섹터이기도 합니다. LCC주 전략 추가적으로 에어부산 4,300원에 2차 목표가 주셨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 신기수 전문가 어떤 종목 공략하실까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골라봤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4분기 때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42억, 시장 컨센이 122억이니까 굉장히 이제 절반도 못 미치는 이제 그런 하회 전망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 4분기가 지나고 올해를 전체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기대감 좀 있습니다. 4분기 때는 제작 원가가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 또 길픽처스 인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각비가 일시적으로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라인업은 굉장히 많아요. 더 글로리 파트 2, 지금 더 글로리 지금 열병 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네, 빨리 사면 됐으면 좋겠다. 파트 2 있고요. 예. 또 이제 방과 후 전쟁 활동도 있고 경성 크리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즌 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위트홈 2 이것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소년 심판 2, 경이로운 소문 2 이것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고. 아스달 연대기 또 이런 것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작 모멘텀은 계속해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올해 전체 매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보다 18%, 영업이익은 34%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좀 올라가다가 지금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져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시장이 저는 FOMC 전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 봐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61선까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매수가를 조금 더 낮게 잡았습니다. 77,000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8,000원, 이번에 나왔던 고점 부근입니다. 손절가는 7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올해 또 한국 콘텐츠 역대 최다로 편성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좋은 인기 많은 콘텐츠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소폭의 하락, 약보합 예상되고 있는데 82,200원 선 동시호가에선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보다 낮은 77,000원, 목표가는 88,000원, 손절가는 7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인텍 플러스입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 외관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장비가 수출 규제를 받고 있어가지고 반사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 최근에 미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스마트 팩토리까지 수요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좋은 상승을 나왔는데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8,400원, 손절가는 13,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도달도 IT 관련주 한 종목 있었는데요. 오늘 공략도 역시 이 검사 장비 쪽, IT 2차 전지 쪽에 전방 산업 갖고 있는 장비 기업입니다. 인텍 플러스 알아봤고요. 시초가 이하 공략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는 18,400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13,800원 선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텍 플러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15,850원 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강세 테마가 돋보인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일부 종목들 핑거스토리, 레몽레인 2%에서 3%의 상승 눈에 띄고요. 휴마시스도 4% 넘는 상승 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가운데서 조강 ILI 그리고 고영이 2%, 나란히 이들 종목은 2에서 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는데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KC그린홀딩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 테마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 종목만이 3%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주 가운데서도 보성파워텍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일단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현재 보성파워텍 5.7%까지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체코 등지의 원전 협력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쪽에서도 좀 이슈가 있는데요. CS 베어링의 호가가 4% 넘는 상승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터빈 기업 베스타스에서 한국에 3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독일 쪽에서도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다라는 또 발언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 어떤 움직임 눈에 띄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하락권 출발인데 단지 이제 그 대형주들 중에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19일 목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 3대 지수가 나란히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감소한 가운데 소매 판매 역시도 1.1% 전월 대비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것인지 경착륙할 것인지 혹은 또 물가 둔화와 함께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인지 여러 논란들은 지표를 통해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일단 간밤에 물가 지표는 완화됐고 소매 판매도 주춤했는데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FOMC 주목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제임스 볼라드 연은 총재가 2월에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 둔화하더라도 기대 이하일 것이고 기준금리가 최소 연 5% 이상일 때 경제지표의 흐름을 봐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심에 있던 것은 해운과 은행, 원유, 또 음식료 쪽의 낙폭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출발했고요. 코스피가 시초가보다는 낙폭을 약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0.41%의 하락으로 2358.5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낙폭이 조금 더 깊게 코스피보다 나오고 있습니다. 0.68%가 하락하면서 시초가보다 아래선으로 밀려 내려서고 있고요. 706.8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 쪽에 매수 출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매도했다가 장중에 매수 전환하는 패턴을 요즘 보여주곤 했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7거래일 연속의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71억 원어치의 매수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의 매수 17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일째 팔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장 초반에 288억 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까지 샀었던 외국인 쪽에서 오늘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83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팔면서 106억 원대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의 코스닥의 매수 가리키고 있고요. 200억 원의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일단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 거래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차익 거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합해서 유가증권 시장 73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모처럼 프로그램 매수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79억 원어치 소폭의 또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본 증시 함께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강세 나왔었죠. 일본장이 또 우려했었던 BOJ에서 긴축의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어제 일본장이 이틀 연속의 상승을 보였는데 2.5% 강세였죠. 오늘 일단 출발 일본 증시는 0.93%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쪽에서는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간밤 달러화가 강세를 소폭 보였었는데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보여주고요. 1원 20전이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1236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지수 하락하는 가운데 낙폭을 주도하고 있는 쪽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운송장비 하락률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네요. 운수창고와 함께 동반해서 0.9%대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업종, 증권업종, 금융서비스 유통업종까지 0.5%, 0.7%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상승하는 섹터 보시면 전기전자업종입니다. 0.22% 소폭의 오름세를 띠면서 광명전기의 2% 상승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보다 더 상승폭이 큰 건 의료정밀입니다. 0.3%, 이들 그리고 기계까지 강보합의 움직임 세 가지 섹터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대체로 하락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성장주, 플랫폼주와 금융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카카오뱅크, 네이버, 하나금융지주까지 1% 내외 하락이고요. 자동차와 배터리 쪽도 하락세를 띱니다. 현대차, 기아, 포스코케미칼 0.7에서 0.9%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쪽은 오늘 경기에 좀 둔감하다고 보실 수 있는 그 배당주이기도 하죠. KTNG 1.3%의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쪽의 판매 호조 소식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도 0.98%, LG화학까지 0.6%, 삼성 SDI도 강보합, 삼성전자 강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하락이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오와 또 게임주의 약세, 컨텐츠의 약세입니다. 알테오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1%대 하락을 기록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2% 넘게 상승하고요. 또 고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우데이터 1%의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성장주, 금융주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생각보다는 지수는 좀 덜 빠지고 있어요. 뭐 지금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좀 오후장 제가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2300 어제 코스피 차트의 저가가 2356이었는데 오늘 2356 살짝 또 하회하니까 또 저가면서 조금 오전장이지만 조금 들어오는 모습. 하지만은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하지만 분할 매수 구간이라는 건 맞는데 저는 오전장 굳이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오후장에 종가 매수나 아니면은 오후장에 되돌림 현상 나오면은 조금 매수를 좀 더 강하게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이런 쪽의 주식들이 조금 강해요. 지금 원전 관련 주식들, 한신기계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셀업체 같은 경우나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또 들리는 얘기로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쪽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우리가 단가 인하를 하니까 공급가를 인하를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수익성이 안 좋아지거든요.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양극재 업체들도 그러면은 셀업체와 공급 가격, 납품 가격을 다시 재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파급력이 어디까지 좀 미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보면은 대명에너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태양광 업체들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를 본다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보다는 역시 2350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오늘장 또 하락입니다. 0.82%의 하락인데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동향 가운데서 신재생 움직이고 있다 평가해 주셨는데,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쪽의 흐름 보시겠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이제 빠지는 날이고, 단지 이제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상승권입니다. 상승권이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권이기 때문에 시총 1, 2 종목이 지금 상승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좀 방어가 되고 양봉을 내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양봉 상승권을 유지를 해줄 건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또 6만 원대까지 또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도 아마 음봉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장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FMC 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개별주 장세나 오늘 또 신재생 쪽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쪽도 요즘 보면 신재생 움직이고, 또 로봇주들 움직이고, AI들 좀 움직였고, 움직이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눌릴 때 사놓으면은 단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나 좀 접근하시고, 특히 이제 지수 관련주들, 배터리라든가, 또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한동안 좀 소강 상태가 될 겁니다.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모멘텀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모아가신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모아갔을 적에 제일 그래도 모아갈 만한 쪽은 중국 소비주 쪽이라고 봐요. 화장품이나 카지노나 여행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쪽들은 시장 안 좋다고 빠지면은 한 번씩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2월 초만 되더라도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비자 발급 중단한 게 다시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언젠간 나오겠죠. 저는 길게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 소식만 나와도 중국 소비주들이 한 번 더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계속해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업 차원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고 안 줄인다 쪽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확정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까지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시장의 의견들 많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장에 0.8%의 하락, 양봉이긴 합니다만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 긴축에 대한 우려감 나오면서 메리츠 화재가 고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보험주 고점 경신 1% 상승으로 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두 분 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독일 총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다라고 얘기하면서 2045년에 첫 기후 중립국이 되겠다라고 밝혔고요. 뭐 중동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또 탈탄소 하기 위한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움직임들 가운데서 주목되시는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시나요? 글쎄요. 굳이 종목을 따지자면은 풍력, 그다음에 뭐 태양광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요 뭐 조금 우위를 둔다면은 저는 태양광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소나 풍력 이런 쪽이 뭐 뒤처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현재 시장 상황상 조금 더 확산 속도는 저기 태양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솔직히 좀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물론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유럽 측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빨리 좀 전환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저는 이쪽 산업은 계속적으로 뭐 2030년, 40년, 50년까지 뭐 성장할 수 있다. 좋게 봐야 된다라고는 보고는 있고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도 있고, 침체가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또 감익이 또 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가는 거고 저는 굳이 뭐 쫓아서 뭐 사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이다. 그러면 저점에서 모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는 좀 느긋하게 좀 주식 충분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 시장인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올해를 집중하고 주목하셔야 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과 또 기업인들과 대동을 해서 나섰는데 베스타스가 3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노바티스라든지 머크 같은 이런 머크는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 이런 쪽에서도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한정에서 좀 얘기해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풍력 쪽은 유럽이 이끈다 봐야 되고, 태양광은 미국에 기대고 있고, 원전은 아무래도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좀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재생 쪽은 앞으로 꼭 가야만 되는 이제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 이쪽은 가야만 되는 방향인 거는 틀림없어요. 단지 이제 갈 때 실적이 실제로 이제 확 상승하는 구간이 생기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가다시다 그럴 겁니다. 쉴 때 잡는 게 중요하고 저는 삼강 M&T 같은 종목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 충분히 지금 싸다 보고 있고 CS 베어링도 저는 싼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한번 10,000원 돌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태양광 중에서 저는 하나솔루션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쳐 있고 투자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수익이 지금 날 걸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기대를 또 많이 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 만들면 팔릴 거예요. 아마 태양광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 쪽도 지금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또 원전의 플란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뉴스 나올 때마다 주가를 한 번씩 쳐주는 상승 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종목 몇 개 고르셔가지고 풍력 쪽에 저는 이제 CS 베어링, 삼강 M&T, 태양광 쪽에 저는 그냥 하나솔루션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쪽에 두산에너빌리티, 한신기계 요 정도 해가지고 빠지면 사고 조금 이제 반등 나오면 또 팔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신재생 에너지 주 가운데서는 일단 대명에너지 같은 태양광 플러스 풍력 종목도 강세를 띠고 있고요. 특히 원전도 움직이지만 BHI가 3% 오릅니다. 다만 이제 풍력 쪽의 강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산업
13%, 동국 SNC, 그리고 CS 베어링, 유니슨, 대창 솔루션, 삼강 M&T 이런 종목들이 2%에서 6%까지 동국 산업 쪽에 특히 매기가 쏠리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이슈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로봇, AI, 메타버스 이들 쪽의 움직임 어떨까요?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에브리본만이 6%의 강세고요. SBB테크가 3% 정도의 하락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과 AI를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 AI 관련주 가운데서는 오늘 뭐 KT그룹 관련해서 조금 움직이는 종목, 고점 경신한 종목이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KT 알파가 3.7% 강세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다만 그 기존에 우리 AI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솔트룩스, 마인즈랩, 또 셀바스 AI, 브리지텍 이런 종목군들은 5% 내외의 낙폭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혼자서 뛰는 가운데서도 로봇주 또 종목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로봇주들은 전부 다 쉬어가는데 에브리봇하고 유일로보틱스 이쪽이 좀 강하고 티로보틱스도 강하네요. 로봇주들의 지금 에브리봇이 제일 강하니까 나머지 주식들도 시초가에는 약했는데 상승으로 돌아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 잠깐씩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거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할 만합니다. 이격도도 괜찮고 지금 5일선 계속 타고 오르고 있고, 제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T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에브리봇,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굳이 LG 그룹주들로 범위를 좀 넓혀보면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쪽들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I 주식들 상당 부분 움직임이 좋았는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이 하락하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격도가 좀 가파르다. 좀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 물론 챗봇 이런 게 지금 올해 초서부터 지금 이쪽에서 테마로 좀 달구고 있는데 증시를 계속적으로 뉴스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오더라도 일단 기술적 조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셔가지고 이격 조정 거치고 가격 조정 거치고 그러면은 또 접근하면은 또 다시 좋은 뉴스 나오면은 또 그때 팔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는데 역시 이격 조정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올해 주식시장은 저는 많이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과정 계속 몇 년 동안 저는 반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계속 우상향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차익 실현하면 또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새해 첫 새내기주가 등장했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이 종목은 알루미늄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이 그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560대 2를 기록해서 흥행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장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면서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한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출발한 이후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공모가가 3,1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4,935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TMC입니다.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인데요. 이 종목은 청약 미달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됐고요. 공모가가 28,000원이었습니다. 약간 낮게 형성된 이후에 현재는 2% 상승하면서 공모가보다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예상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근데 보통 보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이 9시 20분인데 상장한 이후에 한 9시 한 30분 내로 그 상한가를 쫙 가지 못하면은 그날 상한가 마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주라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좀 좋지만, 지금 그냥 분봉상으로 1분봉 보면은 4,700원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정도 마지노선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분모가보다 낮게 좀 형성이 됐는데,
오늘 시가 깨지면은 이 종목도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신규 상장 종목에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을 뭐 이 종목은 쌉니다, 비쌉니다. 뭐 증권사 상장 IP 담당하는 쪽에서는 뭐 다 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 가지고 계속 들고 있긴 좀 그래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마지노선 정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종목 가운데서요, 움직이는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환율 연결하고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화 강세인데요. 오늘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전망해 주시죠. 네, 환율이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 위주의 거래 속에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매도 쪽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1원 20전 하락한 1236원 20전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237원 80전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요. 현재는 1237원을 중심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수급 위주의 거래 속에서 123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화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03% 하락한 102.36을 기록을 했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신호가 두드러진 영향이 컸습니다. 미 지표, 특히 작년 12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악화됐는데요. 전월비 1.1%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 역시도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1.0%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데다가 소매 판매 지표까지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10년물, 2년물 금리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373%, 2년물은 4.098%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악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되살아난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결국에 오늘 환율도 최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수급 위주의 거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40원 선 부근부터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매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1230원 초반선에서는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하방을 지지하면서 역시 1230원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230원대로 레벨이 낮아진 이후에 이 선에서 하락 테스트, 하향 돌파 테스트만 할 뿐이지 크게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는 환율 시장인데요. 오늘은 예상 범위 어떻게 설정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역시 1230원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1230원 후반선부터는 강하게 상단에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33원에서 1240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102달러 선에서 지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30원 선에서 그렇다고 하향 돌파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의 저점이 1231원이었는데요. 오늘 예상 범위는 1233원 선에서 1240원 선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1230원대 후반에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오늘 전략 포인트 좀 시간 여유 있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2350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뭐 어느 정도 미국에서 빠진 것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매수 관점은 계속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11선은 살짝 무너뜨렸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인데, 일단 오후장까지는 좀 보긴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국내 코스피 월봉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이번 달은 어쨌건 앞으로 시간이 지금 설 연휴 껴있고 그래서 영업일수 기준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는 양봉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달에는 양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시적인 조정은 여전히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차트도 보면은 S&P 500 차트 월봉 한번 잠깐 볼게요. 뭐 다들 일봉 보시니까 월봉 아직 뭐 오늘 모닝타임즈 아침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이 양봉입니다. 저는 이번 달에 한 열흘 정도 남았지만 미국 시장 양봉으로 지금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뭐 다우 모두 다 이제 음봉이 어제 일봉상으로는 나왔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소폭 빠지더라도 바로 반발 매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지금 하락해서 매수를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아직 매도 물량 다 털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일봉의 어제 음봉은 결국에는 약간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시장은 빠르게 오늘이나 뭐 내일서부터는 바로 미국 시장도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단 박스권 상단 다시 녹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이번 달 보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 굳이 이런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도 계속 이런 장세가 나올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지리한 장세지만 그래도 희망을 남겨놓는 시장 흐름을 예상해 주셨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11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후장까지 좀 더 조정이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이신데, 예,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최원주 전문가님? 그렇죠. 오후장 좀 네. 봐야 될 거예요. 봐야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지만은 2350선 기준으로 뭐 예. 소폭 하회하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합니다. 아직까지 뭐 21선 테스트도 안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매수해야 된다라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잘 지탱하면서 11선 회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이제 긴축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성장주라든지 그동안 강했었던 AI 등등의 테마들이 좀 주춤하고 하락하고 조정받는 분위기고요. 반대로 중국 리오프닝 쪽이 또 올라서고 있습니다. 시속 게임 일어나고 있어요. 전략 팁 주시죠. 예, 계속 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모멘텀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뭐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S&P 500이 어젯밤에 이제 51선에서 멈췄는데, 예, 오늘은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매물을 또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은 뭐 요번에 FOMC 전까지 뭐 한 그 100일선 정도까지, 100일선이면 한 3,850 정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엄청난 하락의 위험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상승을 할 만한 동력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 호재가 지금 조금 올라갈 만하면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가지고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과연 2월달 FOMC 이후에 파월이 그러면은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인가,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S&P 500 기준으로 4,000선 위로 가려면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본실적 발표예요. 네. 네, 삼성전자가 지금 감산할 걸로 지금 시장은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뭐 단순하게 한마디 그냥 삼성전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감산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예. 해버리면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또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저점을 깨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심리 자체를 또 상당히 좀 무너뜨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엔 여전히 이제 그런 정도의 위험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지수 관련주보다는 개별 모멘텀주들 쪽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씩 단타 형태로 수익을 내다가, 저는 이제 조금 중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오히려 뭐 S&P 500이 3,800 깨진다든가 아니면 4,000을 넘어간다든가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아주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의 변화가 생길 만한 구간에서 하시고, 지금은 뭐 단타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성장주 조정입니다만 로봇은 또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뭐 고점 경신을 계속 하고 있는 종목도 눈에 띄는데요. 에브리봇, 유일 로보틱스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